투자자들에게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 너무 매몰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권효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데일리가 독립 리서치 센터인 리서치 아름과 함께 저희 증권사 리포트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률을 점검해보는 코너로 스타애널과 관련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1분기 평균 수익률을 37.2%를 기록을 하시고 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알짜배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주신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구원님께서 이번 1분기 스타애널에서 평균 수익률 1위를 차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정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2가지 정도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 자신이 개인 투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해내자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은 당장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자금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제 자신이 이제 개인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섹터에 대해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제가 처음 담당했던 섹터가 이제 인터넷 게임 쪽이었거든요. 소위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베스트 애널 선배님들께서 제가 속해 있던 그 게임 섹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애널리스트의 연간 수익 추정치라든가 목표 주가 달성률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에서 근무를 한 펀드 매니저랑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친하냐 안 친하냐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능력이 좋아서 베스트 애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이제 펀드 매니저랑 얼마만큼 교류를 하느냐, 세일즈 콜을 많이 하느냐, 이거에 좀 평가 가치가 많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정작 실력 있고 본업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조리한 부분이다, 애널리스트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진짜 개인 투자자라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커버를 잘 안 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 시총이 작거나 유통 물량이 적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발굴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1분기 중에 작성을 해주셨던 리포트를 보면은 커다란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굉장히 알찬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눈에 띄었던 리포트가 어떤 대원미디어에 관련된 리포트도 있었고, 롱투코리아 그리고 또 에코프로웨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수익률이 높았던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각 종목들을 연구원님께서 눈여겨보게 되신 그런 계기와 어떤 각 종목에서 조금 특별히 이 부분을 눈여겨봤다,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이 대원미디어는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이고, 롱투코리아는 게임 퍼블리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에코프로웨어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셀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각자의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이 세 가지 기업이 공통되는 어떤 그 코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드가 뭐냐면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탈이란 일단 실적이 항상 흑자가 나고 연간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먼저 대원미디어는 사실은 그 대원CI, 자회사 대원CI를 위시로 해가지고 출판 만화 위주의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에서 출판 사업을 영위하다가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한
웹소설 같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기업 체질의 어떤 속도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롱투코리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이었고, 사실 이 회사는 커버를 제가 최초로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매우 낮지만 항상 연간 보면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던 업체였고요. 그래서 중소 퍼블리싱 강자인 그런 회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일 텐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테슬라 데이라든가 또 올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출렁거렸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2차 전지 시류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배터리나 양극재 필수 소재인, 핵심 소재인 그 양극재 소재를 생산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생태계 내에서 헤게모니를 담보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CAGR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가총액이 작거나 이런 경우 같은 거는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좀 실적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러한 현장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현장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실 때도 있을 텐데, 조금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애널리스트가 국내 이런 증시 시장에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실제 이야기하고픈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방문하는 기업, 그런 업체와의 지속적인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 이제 본연의 업무보다는 뭐 기관 세일즈콜이라든가 펀드 매니저와의 어떤 관계 형성 등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든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는 욕을 먹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7, 8년쯤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매체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종훈 연구원께서 2년 연속 이제 TP 수익률이라든가 실적 추정치 부분에서 1등을 하셨다. 그 당시에 좀 보수적인 기조로 종목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도가 높았다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칭찬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 혹은 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 종속된 관계자분들께서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쓴소리를 이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는 어찌됐든 자기가 리포팅한 종목이 주가가 우상향을 하든 아니면은 급락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는 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좀 숙명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았던 그런 순간이나 그런 것도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이를테면 뭐 롱투코리아다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제가 커버했던 티플렉스 같은 그런 업체들을 이제 시장에 좀 리포팅하고 천명함에 있어서 그 기업을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시장에서 처음 커버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어떤 투자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제 반갑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업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이제 좋게 나왔는데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성적표를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소외된 본인들의 이제 소속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도움을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몰캡 기업은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난레이티드, 그러니까 어떤 투자 의견을 매기지 않고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보고서가 주로 많이 발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어떤 말씀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3번 정도 커버한 기업은
거의 90% 이상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최초로 뭐 커버한 기업이라든가 최초로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난레이트가 이제 IPO에서 이제 시장에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성숙도가 좀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난레이트 보고서가 이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런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작업으로 난레이트 보고서가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애널리스트가 좀 직업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투자자들에게 애널리스트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난레이트 보고서가 시장에 많이 융통되는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어떤 기업에 소속된 경제연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에게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종목과 섹터를 발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이제 물에 물 탄 듯 단순히 이제 논리적인 스킨 몇 개를 넣어서 그런 보고서를 리포팅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건 좀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더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 뭐 날레이트도 포함해서 너무 매몰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쪽집게 무당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애널들 의견에 너무 고무되거나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발품을 팔고 뭐 시장을 분석하고 뭐 조사하는 뭐 일종의 머슴이나 뭐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생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직장일을 하셔야 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장을 꾸리셔야 되니까 이제 기업이나 시장과 직접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고, 그 애널리스트가 조사한 내용들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어떤 사업 혹은 사업 방향성, 캐파라든가 공장 증설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용들이거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주관이 개입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주관이 좀 개입된 내용들은 본인이 이제 다트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